네, 안녕하세요. A 플러스 맥입니다. 네, 오늘 수리를 할 메인보드는 2015년도 13인치 모델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침수도 아니고 자가 분해를 하다가 뭐 손상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이제 보내주신 분 건데, 이제 안타깝게도 CPU가 죽은 상황입니다. 정확한 체크를 위해서 요 지금 페이지 단에 코일을 좀 분리를 해둔 상태인데, 여기 보면 지금 부품들이 들리죠? 정확하게 CPU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이제 최초에 했었던 거고, CPU 쇼트 검사 먼저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면, 일단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빨간색 봉을 이제 그라운드로 잡아주고요. 이게 아마 위에 있는 게 요 페이지 1번일 거예요. 페이지 1번 단을 보면 그냥 0이죠. 완전히 그냥 완전한 쇼트예요. 네, 요것도 완전히 쇼트입니다. 네, 요 지금 페이지 1, 2가 지금 똑같은 값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쪽만 쇼트가 나도 사실 이 양쪽이 다 쇼트가 나거든요. 왜냐면 페이지 1, 2에서 이제 나오는 전원이 CPU 쪽으로 이제 같이 이제 분배돼서 이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랑 얘랑은 동일한 핀으로 봐도 됩니다. 나가는 전류가 요 션트 저항을 통해서 이제 CPU로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왜 뗐냐? 요 CPU에 이제 좀 전원을 공급해 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고장이 나도 이렇게 똑같이 슈트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CPU가 죽었거나 이제 불량이 됐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수리 불가로 나가게 되는데, 그 이유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얘가 이쪽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동일한 CPU거든요. i5-5257U 모델이고 브로드웰 CPU예요. 요거 가격 자체가 제가 아마 배송료 포함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 하나의 단가가 한 17만 5천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 중에 하나인 게, 이제 CPU를 사다가 소켓 방식으로 해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데스크탑형 CPU가 아니다 보니까, 단순하게 CPU가 죽었으면 CPU를 떼내고 요런 새로운 CPU를 납땜을 해주면 다 수리가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거는 이제 1차원적인 이제 생각인데, 이게 CPU가 왜 죽었는지에 따라서 이 작업의 과정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뭐 단순히 그냥 CPU 내부에서 코어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겨갖고 이제 지금 이 코어 속에서 다이 속에서 코어가 이제 죽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얘만 바꾸면 되겠죠. 하지만 주변 회로에 뭔가 이상 때문에 이 CPU에 과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CPU는 17만 원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CPU를 하나 교체를 했다가 뭐가 미처 수리를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한순간에 그냥 17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 고객한테 이제 청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리가 안 될 경우엔 저희가 CPU 자재값을 5만 원만 받기로 했어요. 반값만 받으려고 이제 하다가 그건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서, 뭐 일단 몇 번 작업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몇 번 이렇게 이제 고객분들이 난 모험 해보겠다, 한번 갈아주세요, 믿고 해볼게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예전에도 좀 해봤었던 작업이기는 한데, 사실 요거 2015 13인치 모델은 좀 처음이에요. 13인치들은 거의 대부분 뭐 이제 CPU 교체까지는 안 가시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가격이에요. 얘가 지금 공인센터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67만 원 정도의 로직보드를 이제 교체할 수 있다. 얘를 사설에서 보통 로직보드를 교체하게 되면 한 50만 원에서 55만 원이에요. 그러면 얘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뭐 18만 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드를 교체하는 게 위험도가 굉장히 낮은 거죠. 왜냐면 예를 들면 수리 비용이 한 40만 원 나왔어요. 이제 CPU 가격 빼고 못 빼고 뭐 보증해주는 기간들 빼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무튼 한 40만 원 정도가 이제 수리 비용이 나왔다. 근데 실패했을 때 지불해야 되는 금액도 있잖아요. 뭐 기본 점검비 3만 원 플러스 뭐 이제 CPU 자재값 5만 원 하면은 이제 고객은 8만 원을 건 거고, 저는 이제 그 제 시간과
제 시간과 이 CPU 가격 빼고 한 게 이제 12만 원이니까 저는 12만 원과 제 시간을 건 거죠. 만약에 해서 안 되면은 이제 안 되는 거고. 뭐 물론 이게 이 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능력에 따라서도 이 확률이 이제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무조건 그렇지만은 않은 게, 주변 회로가 고장이 날 수도 있지만 이 PCB 자체가 지금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접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뭔가 과전류가 흐르면서 쇼트가 날 정도로 과전류가 흘렀다면 CPU 내부에 있는 이런 패턴들, 이제 미세한 선들이 이 겉부분으로도 지나가지만 이 PCB가 여러 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 층 안에 선이 만약에 탔다거나 끊어져 있다거나 하면 CPU를 아무리 새 거를 몇 번을, 세 번을 갈고 다섯 번을 갈아도 동작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험들 때문에 사실상 CPU 교체는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아요. CPU 교체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렇게 좀 위험 부담이 커서. 네, 좀 이제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라 오늘 저도 좀 집중을 해서 최대한, 그래서 원래는 촬영을 안 하려고 했어요. 촬영을 좀 하다 보면 신경 쓰이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CPU 고장났으면 CPU 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돈은 돈대로 비싸고 작업 난이도도 높고, 네, 위험 부담도 가장 큰 작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네, 그냥 메인보드 교체로 진행을 하죠. CPU 교체를 하나 메인보드 교체를 하나 뭐 이렇게 돈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물론 CPU 교체하는 게 더 싸죠. 당연히 더 싼데, 이게 안 됐을 때의 경우도 이제 우리가 항상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이제 두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CPU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요 전원 공급단 쪽 부분은, 네,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 페이지 전원단만 검사를 하면 안 돼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패키지는 CPU랑 이제 PCH가 이제 합쳐져 있는 패키지다 보니까 요 다이도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요 다이도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전원단이 요 부분이에요. 얘도 쇼트가 아니죠. 그리고 이 부분 이외에도 CPU가 이 페이지 전원단이랑 요 부분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VCC IO 단도 있고, 뭐 이제 PP 3.3V 서스 전원단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를 이제 다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CPU 교체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쇼트를 제대로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CPU 새 거를 갖다 딱 넣고 전원을 넣는 순간 그냥 CPU 나가버립니다. 네, 나가기 때문에 항상 CPU를 일단 저도 이따가 이제 CPU를 떼내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CPU 쪽으로 전원 공급되는 부분들의 전원단들을 다시 한번 다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이제 갈 생각이고요. 아무튼 네, 요거 이제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이제 새로운 CPU를 장착할 때 좀 편하게 놓을 수 있도록 살짝 보드에 스크래치를 내서 그 위치를 표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이제 좀 튀어나와 있는 패턴들이 손상이 좀 안 되도록 살짝 그냥 자국 정도만 내는 거예요. 뭐 이제 보드를 엄청 뭐 심하게 뭐 긁거나 하게 되면 이 패턴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패턴들이 손상이 되거든요. 뭐 물론 이제 또 BJ 작업 칩 놓기 전에 저 장비 쪽에서 현미경으로 이제 한번 볼 건데, 정말 신기한 게 여기 지금 현미경으로 보면 뭐 다이가 깨지지도 않았고, 네, 다이가 깨지지도 않았고, 네, 뭐 거뭇거뭇하게 이제 보이는 부분도 없는데 쇼트라는 게 참 신기하죠. 요 CPU 뒷면 쪽인데 CPU 뒷면 쪽도 보면은 뭐 딱히 뭐 손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이거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놔뒀던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일한 플랫폼의 CPU예요. 이렇게 이쪽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덮여 있을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깨끗해요. 얘도 한번 닦아서 보여드리면, 네, 요 다이 부분이 깨진 부분도 없죠. 깨진 부분도 없고, 요 이제 실리콘 쪽 부분에 거뭇거뭇하게 뭐 이렇게 탄 흔적이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상황이에요. CPU 쪽은 괜찮았는데 요 PCH 다이 쪽에서 이제 죽어버리면서 CPU 불량이 발생된 그런 상황인 거고, 얘는 이렇게 CPU를 떼서 보지 않는 한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류의 고장인 거죠. 근데 요거는 일단 BJ 장비 쪽으로 가서 좀 칩을 떼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CPU 제거 작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뭐 장비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좀 세팅을 해 둔 상태입니다. 지금 위치도 이제 다 잡아 놓고 떼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CPU를 떼어냈고요. 네, 지금 그냥 제가 대충 봤을 때는, 눈으로 봤을 때는 콘덴서가 손상이 된 부분은 없어요. 아마도 이제 다이 내부에서 좀 죽은 게 아닐까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드는데, CPU를 제거를 했는데 딱히 손상이 보이지는 않아요. 확실하게 이제 뭐 손상이 있었으면 요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하려면 요 페이지 전원단을 다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쇼트가 이제 없어졌는지. 네, 괜찮죠. 괜찮아요. 괜찮고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CPU가 죽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요 페이지 전원단 CPU에 붙는 데 쪽에도 이제 무수한 콘덴서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콘덴서가 죽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작업을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저도 해 가면서 이제 아직도 이제 배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 다시 이제 리워크할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패드 정리 작업을 이제 다 끝냈고요. 네, 깔끔하게 이제 잔여 플럭스들도 이제 다 닦아준 상황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요거 BJ 작업할 때 뭐 장비도 중요하고 뭐 이제 이런 것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패드에 이물질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위치 잘 잡고 그런 거 해봤자 요 패드가 이제 지저분하면 납이 이제 녹으면서 옆에 패드랑 쇼트가 될 수도 있고. 장착을 할 CPU고요.
이 CPU는 SR26K 뭐 BJ 장비로 이제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네, 붙이고 잘 동작하기를 BJ 작업을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대략적으로 보드 쪽에 요 스크래치 낸 부분 쪽으로 해서 네, 이제 CPU를 좀 자리를 미리 잡아줬고요. 네, 요 동시에 녹화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네, 제가 좀 자리를 좀 잡아둔 상태에서 네, 지금 이렇게 녹화를 다시 시작을 하고요. 요걸로 이제 좀 볼 녹는 것 좀 이제 상태를 보고 작업을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 쉴드캔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쉴드캔을 좀 벗겨내고 네, 이제 요 CPU 리워크 작업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네, 좀 보드가 식은 다음에 네,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혹시라도 이제 쇼트가 있는지 한번 더 이제 체크를 했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동작이 안 된다면 그 PCB 쪽 내층 손상으로 이제 봐야겠죠? 한번 조립을 해서 전원이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CPU 전원이 이제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요거를 이제 바디에 조립을 해서 화면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부팅이 되는지 등등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저도 아직 지금 연결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되고요. 아, 네. 1.85V 나오네요. 1.85V 나오고 네, 1.05V 나오고 아, 네. CPU에도 열이 살짝 올라오네요. 근데 이제 여기 CPU의 전원이 이제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원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네, 트랙패드는 딸깍딸깍 눌리고요. 아, 네. 전원이 켜지긴 하는데 제가 아, 지금 제시동을 눌렀는데 지금 부팅이 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제가 한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 걸 깜빡했습니다. 네, 다시 부팅을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배터리 뽑았다가 다시 킨 상황이라 초기에는 이렇게 지금 부팅이 되는 게 살짝 시간이 걸리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제시동을 눌렀을 때는 네, 이렇게 바로 이제 켜지면서 마크가 나와야지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 제시동을 눌렀는데 막 한 8초, 10초 정도 있다가 이렇게 부팅음이 들리면서 켜지는 거는 네, 정상적으로 초기화가 안 됐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 네, 뜨네요, 디스크도. 네, 사실 좀 이제 걱정인 부분은
요렇게 이제 수리를 하고 나면 이제 고객분한테 이제 정상 이제 전체적인 이제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객분한테 이제 다시 이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수리하고 나면 이제 보증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드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보증 기간 내에 얘가 뭔가 CPU 쪽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해서 이제 뻗는다. 그러면 이제 이 지금 하는 수리는 그냥 다 없어지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저희 테스트 디스크로 이제 부팅이 됐고요. 네, 얘는 요건 GPU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장 그래픽이 없고 이제 CPU에 있는 내장 그래픽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돌아가고 있고요. 네, 아직 이제 펜이 돌기 시작하죠.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2015년도 13인치 같은 경우에는 펜이 기본적으로 돌지 않습니다. 돌지 않고 CPU가 뭔가 과도한 작업을 한다거나 뭔가 막 이런저런 작업을 하면서 CPU가 아마 제가 알기로 한 60도였나요? 65도였나요? 아무튼 그 70도였나? 그 온도가 돼야만 이제 그때서 펜이 돌기 시작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펜이 돌지 않습니다. 저한테 이제 위탁 수리를 맡기신 분이 있는데 이 펜이 돌지 않는다고 제가 수리를 잘못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맥 수리하시는 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이게 2013년도, 14년도 모델들 14년도까지는 무조건 펜이 무조건 돌거든요. 근데 2015년도부터 그리고 2016년도 뭐 논터치바라든지 터치바도 마찬가지고요. 일정 온도가 도달하지 않으면 펜이 아예 돌지 않도록 애플이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제 전체적인 부분 테스트해서 네, 안정성 테스트라든지 그런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고객분한테 잘 전달이 돼서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수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번에 다른 수리건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